를 17번부터 또 이어서 해봅시다. H76번. 동물의 특정 자극, 평균 EM 표준 편차가 1. 그때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일 때 M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률을 알려준 상태에서 평균을 거꾸로 계산하라는 건데, 뭐 역시 표준화해서 해당되는 숫자 찾아주는 그런 방법은 똑같아. 다르지가 않아. 자, 한번 봐볼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 그때 반응 시간 X라고 했을 때 이게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 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표준화를 먼저 해가지고 2.93에서 M을 뺀 거를 1로 나눈다가 되겠어.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도 그려볼까?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003. 그러니까 0보다 왼쪽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남은 부분의 넓이가 0.3997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떠냐? 마이너스 1.28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 2.93에서 M을 뺀 값이 마이너스 1.28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M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M은 2.93에다가 1.28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18번을 볼까? 병의 내압 강도가 이제 정규분포가 나와 있는데 불량품이 되는 것은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을 때다. 내압 강도. 이 내압 강도의 정규분포가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때 불량품이 된다는 거는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을 때 이제 불량이다.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공정능력 지수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G를 만드는 방법이 3시그마분의 M-40이래. 그래서 이제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표준화해서 그지? 그러니까 40에서 M을 빼고 이거를 시그마로 나눈 이 값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공정지수, 공정능력지수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해놨는데 요게 이제 0.8이 돼. 그럼 3 시그마분의 M-40이 0.8이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 있는 시그마분의 40-M은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 먼저 양변에 3을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40-M이 마이너스 2.4 그치? 그러니까 이 공정능력 지수라는 장치는 시그마분의 40-M을 알아낼 수 있는 장치였던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이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인 건데 여러분이 공정능력 지수라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이 제시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써먹을 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수능 시험 문제라는 것들은 사실 이 교과서에 있는 지식 이거보다 더 복잡한 뭔가를 알아야 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문제를 잘 읽고서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줄 아는 사람이 수능 시험에 더 유리한 것이지. 자, 그럼 이거 이제 Z가 마이너스 2.4보다 작을 확률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0에서 2.4까지 넓이가 0.4918. 그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0.5에서 0.4918을 뺀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19번을 볼까? H의 78번. 동물의 화석, 동물 A 거냐 B 거냐 이거를 이제 판단한다는 건데 A의 그 특수한 부위의 길이 정규분포와 B의 길이에 대한 정규분포가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가 D 미만이면은 A의 화석, D 이상이면은 B의 화석으로 판단한단다 그랬는데 A의 화석을 A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과 B의 화석을 B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 같아지게 하는 D는 뭐냐? 아이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자. 먼저 동물 A에 대해서 그 정규분포는 10, 표준편차는 0.4, 동물 B는 평균이 12, 표준편차가 0.6 이렇게 돼 있는데 V의 길이가 D 미만이면 동물 A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A에서 특정 부위의 길이가 D보다 작으면 A의 것으로 판단한대. 그럼 B는 D 이상이면, 그러니까 동물 B에서는 그 길이가 D 이상이면은 B의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거를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하면은 A를 A라고 판단할 확률이 되는 거고, 자, 동물 B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하면은 이거를 B의 것으로 판단할 확률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A의 것이라고 판단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할 때는 A의 평균을 빼고 A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고, B의 것을 B의 것이라고 판단할 때 필요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할 때는 B의 평균을 빼고 B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아지게 하고 싶다.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표준화를 해놓은 상태인데 작을 확률하고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그러니까 0.4분의 D-10의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고 0.6분의 D-12의 위치는 반대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요 둘을 더하면은 어때? 0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D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양변에 어떻게 하냐? 요거 D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일단 4분의 D-10 플러스 6분의 D-12는 0이다. 이렇게 해주고 요번엔 똑같이 12를 곱해주면은 2 곱하기 D-10 플러스 3 곱하기 D-12가 0이다. 그래서 5 곱하기 D에다가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마이너스 56이 0이다.
5 곱하기 D가 56이니까 D는 36, 56. 뭐 계산이 좀 잘못됐나? D에서 10을 뺐는데 0.4로 나눈다. 12를 뺐는데 0.6으로 나눈다. 그럼 똑같이 4분의 6분의. 그러면 1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아이고 이쪽이 3이구나. 이쪽이 2가 되고 이 계산을 잘못했네. 그래서 3D 마이너스 30, 2D 마이너스 24, 5 곱하기 D는 54, 따라서 D는 10.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A에서는 D 미만이로 해가지고 표준화를 하고 B에서는 D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서 표준화를 해서 지금처럼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걸로 하면은 D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20번을 보자. 생후 7개월 된 돼지 200마리의 무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3마리를 뽑아서 우량돼지 선발대. 근데 무거운 것부터 뽑는데 그럼 이제 그 우량돼지 선발대에 나가는 돼지의 최소 무게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전체가 200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거운 것부터 해가지고 3마리까지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게로 따졌을 때 상위 1.5%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무게가 상위 1.5% 그러니까 좀 웃긴데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서 3등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돼지의 무게 평균 110, 표준 편차가 10. 이런 상태에서 그때 최소 무게를 A라고 한다면 그 무게가 A 이상일 확률이 1.5%, 그러니까 0.015가 되게 하는 그런 A의 값을 찾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럼 표준화를 했을 때 A에서 110을 빼고 그걸 10으로 나누는데요. 그럼 이 확률이 0.015. 자,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0.015가 되려면은 나머지 부분은 0.485에 해당이 되는데 그 표를 보니까 어때? 0.485 2.17 보이니? 2.17 그러니까 A에서 110을 빼고 그걸 10으로 나눈 값이 2.17이 되는 A의 값을 구해주면 됐던 거지. 그렇게 계산해 봐라. 자, 그 다음에 21번. 신입사원 300명 연수하는데 상위 36명. 그럼 300명 중에서 36명이면 12%에 해당이 되겠다. 상위 12%. 자, 이것도 이제 돼지 무게 문제랑 좀 비슷한 건데, 전체 300명 중에서 36명까지 해외 연수. 그럼 이게 상위 12%에 해당이 된다.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0.12가 돼야 되겠다. 그럼 남은 부분의 넓이는 0.38인데 거기 표를 보면은 1.2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 1.2. 그러니까 최소 점수를
A라고 했을 때 그 점수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2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잖아. A에서 83을 빼고 5로 나눈 게 0.12. 바로 이 5분의 A-83이 1.2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럼 또 A의 값, 최소 점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상위 12%니까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2. 그러니까 남은 부분이 0.38. 그래서 알게 된 수는 1.2란 말이야. 1.2.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숫자지. 그래. 그럼 이제 또 2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한 개의 동전을 400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러니까 400번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이양 분포에서부터 시작을 해. 400번을 시행을 한다. 그때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이 P다. 그거를 이제 정규 분포로 바꿔 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 P는 어떤 확률이 들어가야 되겠니? 정규 분포의 변수가 400번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거든. 그러니까 이 P는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 P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걸 평균을 구하면은 400번 중에서 앞면의 횟수가 나올 평균이 되는 거고 분산이 되고 그게 표준 편차로 이어지잖아. 그래서 이때 이양 분포에서 시작하는데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해. 자, 그럼 이제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럼 평균은 n 곱하기 p를 생각해서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할 때 4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렇게 하니까 표준 편차는 10이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772가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역시 표준화를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k에서 200을 빼고 10으로 나눈다. 그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77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4772가 되는 그런 z값을 찾아줘. 2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10분의 k-200이 2가 된다. 그렇게 해서 k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23번. 백화점 192명의 고객이 등사나 사신대. 근데 C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 그러니까 X가 42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요 X가 말이다. 192명 중에서 C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수야.
그러면은 C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지. 그러려면은 이양분포 192번을 시행한다. 여기서 또 들어가는데 이때 요 들어갈 확률은 어떤 확률이 돼야 돼? C 회사를 선택할 확률.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이 C 회사를 선택할 확률을 이용을 해서 이양분포를 만들고 정규분포를 거쳐서 표준화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거기 제조회사와 선호도를 보면은 C 회사를 선호하는 비율은 100명 중에서 25명. 그러니까 그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이 C 회사 제품을 고를 확률. 그럼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가게 되면은 평균은 192하고 4를 곱하니까 48.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6.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표준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42에서 48을 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우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넓이는 0.3413 확인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하면은 0.3413에 0.5를 더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24번을 볼까? 자, 과수원에서 사과 무게는 평균 400, 표준 편차 50. 그래서 사과 무게가 442g 이상인 것을 1등급으로 정한대. 자, 사과 100개를 선택했어. 근데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문제를 마지막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X가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그 X는 어떤 뜻이니? 100개 중에서 1등급 상품인 것의 개수.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면은 100개 중에서 1등급 상품인 것의 개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해. 자, 그래서 100개 중에서 했으니까 시행을 100번을 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제 들어갈 확률이 사과 한 개가 1등급이 되는 확률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n 곱하기 p를 해서 평균을 구하면 100개 중에서 1등급인 사과가 될 개수의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제일 마지막 부분, 이 x가 어떤 뜻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확률이 들어가서 이양분포를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한 개가 1등급일 확률은 어떠냐? 무게가 442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이거를 Z로 고쳐줘야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자면은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해. 그래서 알려준 게 400과 50이었던 것이지. 거기 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나와 있어.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이다. 그죠? 그러면은 442에서 400을 빼고 그걸 50으로 나누니까 0.84가 되는 거지. 근데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라고? 사과 한 개가 1등급일 확률을 구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시작하기 위한 이 확률 있지. 이거 하나 구하려고 표준화를 해서 확률을 또 구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했다고 해서 이 확률을 끝낸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예. 자, 그럼 0.84까지의 요 넓이가 0.30이니까 0.8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20이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갈 확률이 0.20, 그러니까 5분의 1이야.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로 또 만들어 나가면은 평균 100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평균이 20.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16. 표준편차가 4인 것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1등급 상품의 개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어. 그러면 x가 24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준화하면은 빼면은 4, 또 4로 나누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다.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의 넓이 0.16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보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 5개가 있는데 하나씩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데 그래서 150번을 확인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해. 그래서 그 x에 대한 정규분포 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확인하는 건데 자, 이 x부터 잘 정리를 하고 x가 뭐라고? 짝수가 적혀있는 그러니까 150번 중에서 짝수인 공이 나오는 횟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x가 0일 확률, x가 51보다 작고 뭐 이렇게 되려면은 이항 분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 자, 시행 횟수가 150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필요하지. 1부터 5까지라 그랬으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 자,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로 고치면은 NP 60. 그럼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는데 표준 편차가 6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기억, 니은, 니귿을 봐볼까? 기억, x의 분산. 6의 제곱 36이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니은, x가 0일 때 확률과 x가 150일 때 확률. 이거는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인 범위로 나온 게 아니라 x가 0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항분포인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면 돼. 이항분포는 그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잖아. 그래서 x가 0일 확률을 작성해라. 그러면은 150 컨비네이션 0 5분의 2의 0제곱 5분의 3의 150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x가 150일 확률은 150 컨비네이션 150인데 5분의 2가 150제곱 5분의 3은 0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떤 게 더 크냐? x가 0일 때 확률이랑 x가 150일 때 확률. 150 컨비네이션 0이나 5분의 2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돼. 150 컨비네이션 150과 5분의 3의 0제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확률은 5분의 3을 150제곱한 것. x가 150일 확률은 5분의 1을 150제곱한 건데 x가 0일 때 확률이 더 크다.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야.
자, 그럼 이제 디귿. 디귿은 x가 51 이하일 확률. 이 x의 범위로 주어졌을 때는 이항분포로 계산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정규분포로 계산을 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표준화해가지고. 51에서 60을 빼면 마이너스 9. 그거를 6으로 나누니까 이거는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x가 72 이상일 확률은 이것도 z로 바꿔보면은 72에서 60을 빼고 6으로 나누니까 2가 되거든. 그럼 한번 보자.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어떤 게 더 클까?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1.5하고 2를 표시하면 마이너스 1.5가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더 클 수밖에.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판단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니은은 x가 0일 때 확률, 150일 때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로서 독립시행의 확률 확인하면 되겠고, 디귿은 x의 범위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해. 응? 자, 그럼 이제 26번 문제를 볼까? 먼저 이 x의 이항분포가 150의 5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정규분포로 바꿔주면은 20의 4의 제곱이다. 어때? 계산되냐? 자, 그때 이제 100분의 x에서 5분의 1을 뺀 것의 절대값이 10분의 1보다 작을 확률. 아이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평범하게 단순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양을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치? 근데, 사실은 별것 없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절대값 했으니까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5분의 1을 더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또 100을 곱하게 되면은 10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거는 x가 10보다는 크고 30보다 작을 확률이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x의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준화를 하면은 마이너스 10을 4로 나눈다. 마이너스 2.5. 그리고 10을 또 4로 나누니까 2.5.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변수 x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봐서, 자, 그럼 이제 변수 y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변수 y는 225의 5분의 1이더라. 그럼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보면은 225랑 5분의 1을 곱하면은 45. 이게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 5분의 4면은 6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이 45, 분산이 6이 되겠다. 그럼 거기 y의 변수는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225분의 y 마이너스 5분의 1의 절대값이 25분의 1보다 작을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어. 그럼 아까 저기서 했던 것처럼 절대값을 차근차근 풀어보자.
양변에 5분의 1을 더한다. 그러니까 25분의 5를 더하는 거니까 25분의 4보다는 크고 25분의 6보다는 작다. 그럼 똑같이 225를 곱하면 225는 25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냐? 9를 곱한 거지, 9. 그러니까 36보다는 크고 54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36보다는 크고 54보다는 작다. 그럼 이거를 이제 표준화하면은 36에서 45를 빼면 마이너스 9. 그걸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5. 그럼 이것도 9. 6으로 나누면 1.5.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변수 W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볼까? 이양 분포 400의 5분의 1. 그럼 정규 분포는 평균은 80이 되겠고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한다. 5분의 4. 그러니까 64. 8의 제곱이 돼. 그리고서 W는 400분의 W 마이너스 5분의 1의 절대값이 10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거든. 양변에 5분의 1, 10분의 2를 더하니까 또 400을 곱하면은 어이구야 이렇게 되겠다. 40에서 120. 그래서 요거는 W가 40보다는 크고 120보다는 작다. 그럼 이걸 통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0을 8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5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니까 표시를 해보면은 x를 가지고서 표준화하면 2.5 y를 가지고서 표준화하면 1.5 w를 가지고 표준화하면 5 이렇게 되니까 크게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 그래서 이 26번은 다 일일이 정규 분포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표준화해서 답을 정하는 문제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27번을 보자. 휴대전화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평균 6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때 8개의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60시간 이상인 배터리가 2개 이상이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잘 봐봐. 60시간, 지속시간. 이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편차는 모르는데 평균이 60이야.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6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지. 그러면 60시간 이상이 될 확률은 어때? 절반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 내용이 이제 문제 속에 숨어져 있어. 평균이 6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가 지속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 확률이. 자, 지금 8개의 배터리라고 그랬지? 근데 한 개 60시간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이양분포로 생각을 해서 2개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
그럼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 확률이다. 그래서 지금 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시행 횟수가 30번 이상이 안 돼.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함부로 쓰지 말고 이래서 x가 0일 때의 확률이랑 x가 1일 때의 확률을 빼자.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지. 자, 그럼 x가 0일 때 확률 8 컨비네이션 0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8제곱 그리고 x가 1일 때 확률은 8 컨비네이션 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7제곱 이 계산을 해서 그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어. 어때? 좀 정리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배터리의 지속시간이 60시간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특히 x가 2 이상일 확률은 1에서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을 빼는 거다.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 28번 문제를 보자. 확률 변수 x하고 y 이렇게 분포가 따로 나와 있고 확률 밀도 함수도 나와 있어. 그때 이 x하고 y는 표준 편차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위치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조건이 f의 12는 g의 26과 같다. 게다가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다. 이렇게 되어 있다. 확률 변수 x하고 확률 변수 y. x는 평균이 10. y는 평균이 m. 근데 표준 편차가 같아. 그래서 이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고 라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라지 gx인데 f의 10이랑 g의 26이 같아. y 값이 서로 같대. 그럼 F12, G26 했을 때, 요 왼쪽에 있는 거를 F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위치가 12라고 해보자. 그럼 빨간 선에서 26의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 26. 그러면은 요 12랑 높이가 같은 점이면은 두 군데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26이어야 될까? 여기가 26이어야 될까?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판단하면 돼.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y의 평균, 이 m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그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노란 곡선이 바로 확률 변수 x를 나타내는 곡선이고 빨간 곡선이 변수 y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10에서 12까지 떨어진 거리가 2잖아. 그럼 n에서 26까지 떨어진 거리도 서로 같아야 돼.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가 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 평균이 28일 것이다.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y의 평균을 28이라고 정할 수가 있으니까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은 표준화하는 게 가능하지. 20에서 28을 빼면
마이너스 2. 그걸 4로 나누니까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됐던 것이야. 자, 요 위치가 26의 위치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꼭 잘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봐라. 자, 그럼 이제 29번을 보자. 재래시장 이용하는데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그래서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는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는 5%가 자가용을 이용한대. 그럼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 고객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2000m 미만인 확률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찾는 거지. 예. 자, 먼저 거리에 대한 정규 분포가 평균은 1740, 표준 편차는 500. 그럼 2000m 이상. 그럼 우선 그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은 거리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표준화를 하면 돼. 그럼 2000에서 1740을 빼면은 260. 그 260을 500으로 나누니까 0.52가 되겠어. 그럼 0에서 0.52까지의 넓이가 0.2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0.5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3이 돼. 그러면 전체 총 인원을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 1000명. 그럼 2000m 이상인 고객은 확률이 0.3이니까 1000명 중에 300명이 해당이 되겠다. 그럼 이제 2000m 미만인 고객은 2000m 미만인 고객은 나머지 700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 고객의 총 수를 1000명이라고 했을 때 2000m 이상인 사람, 2000m 미만인 사람의 수를 만들어 봤던 거고, 그럼 이제 자동차를 이용한다. 그 인원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는 15%, 그러니까 45명이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보면 돼.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는 5%, 그러니까 35명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총 수가 80명이다. 그럼 자동차 이용하는 고객을 한 명을 선택했을 때 2000m 미만일 확률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조건부 확률인데 45 플러스 35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2000m 미만인 사람이 35명이잖아.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도 푼 적이 있는데 전체 인원을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계산하기가 많이 쉬워져. 이런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봐라. 자, 그 다음 이제 30번을 볼까? 먼저 시그마식이 나온다. K가 351부터서 369까지 400 컨비네이션 K 10분의 9의 K제곱 10분의 1의 400 마이너스 K제곱. 이 값을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인데, 이 하나의 식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
일단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형태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400번을 시행하는데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9. 그래서 이거는 이양분포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어.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NP 했을 때 40하고 9를 곱하니까 360. 그리고 표준 편차는 6의 제곱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왜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꿔야 되냐면은 지금 이 내용은 확률 분포표 있지? 확률 분포표. 이 400번을 시행하기 때문에 0번일 확률, 한 번 나올 확률부터서 400번 나올 확률까지 이런 표를 한번 상상을 해볼래? 그리고 여기 351에서 369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351번 일어날 확률에서부터 369번 일어날 확률까지 요 확률을 다 더해보란 얘기야. 근데 저걸 직접 이 컨비네이션이 있는 걸 가지고서 더하는 계산을 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이양분포로는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야. 고등학교 교과서상에서는 30번 이상인 시행이라면은 그거를 이렇게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정규분포로 바꿔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꾸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351번 이상, 369번 이하일 확률, 이렇게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표준화가 가능한 거지? 자, 351을 표준화하면 어때? 마이너스 9를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5. 369를 표준하면은 1.5. 이렇게 Z가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의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시그마식 계산을 피하면서도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한댄다. 그런 말이야. 잘들 정리해 보고. 자, 그럼 이제 31번을 볼까? 양궁 종목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표적지가 반지름이 4인 것, 8인 것, 12인 것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점수가 정해진대. 그래서 양궁 관역의 표적지 한번 표시해 보면은 반지름이 4 이러면 이제 10점. 그 다음에 반지름이 8이니까 그 다음으로 반지름이 4만큼 더 길게, 그치? 그럼 이때는 점수가 9점. 또 반지름을 4만큼 키워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8 이상 12 이하이면 8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주어진다는 얘기지. 그때 이제 거리. 점수의 평균이 아니다. 거리의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가 되더래. 그러면 12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기례값이 얼마냐? 12발의 화살을 쏜댄다. 그럼 12번을 시행하는 거니까 이양 분포 12라고 볼 수가 있지. 그때 8점 득점한 화살의 개수, 그 평균. 그럼 이 이양 분포에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화살 한 발이 8점이 될 확률이 필요한 것이야. 자,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해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자.
12발의 화살을 쏘았는데 그 12개 중에서 8점을 득점할 화살의 개수, 그거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 y가 되는데 이항분포를 만들려고 해. 그러려면은 한 발이 8점일 확률이 필요해. 그럼 그 한 발이 8점일 확률은 어때? 거리가,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8보다는 크고 12보다 작을 때, 이때 바로 8점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 거리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8과 2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Z로 만들었을 때는 0에서 2까지다. 자, 0에서 2까지 확률은 얼마로 나와 있니? 0.4772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확률이 바로 0.4772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됐다. 이거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은 그게 바로 기대값이 되겠어. 그래서 y의 기대값. 그러니까 12발 중에서 8점이 될 기대값은 12 곱하기 0.477이 이거를 계산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자이스톨에 나와 있는 정규분포 문제들 설명을 했어. 시청하면서 먼저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자.